네, 이 종목은 대체 왜이고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 신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현재 주가는 0.6% 약세. 오늘 사실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네요. 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호텔도 그렇고 면세점도 그렇고 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된다라는 뉴스가 많이 들려올 때 실적이 좋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못지않게 중국도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인 관광객들 유입이 적었습니다. 83,100원대 놓여 있는 주가 확인하고요. 실적 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웬일로 장중한 때 8% 넘게 가까이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는데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매번 이런 얘기 나오다가 주가는 지지부진하잖아요.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오늘 뭐 강하게 반등 이 정도로 턴할 수 있을까는 아직도 물음표 찍고요. 지금 현재 주가 6,43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HDC 현대산업개발 보겠습니다.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네요. 사실 실적 나왔을 무렵만 하더라도 보합 왔다 갔다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 2% 넘는 상승 기록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957억 원. 1년 전보다 96% 늘어난 수치고요. 시장 예상보다도 조금 더 잘 나온 수치가 나왔습니다. 37,000원. 하지만 이 건설 업황도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일단 현재가 역시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이번 달 잘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4% 넘는 상승 오늘도 기록되고 있고요. 요즘에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이에 대한 수혜 가능성, 기술 조금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만 들리면 주가 막 슈팅 나오잖아요. SK머티리얼즈도 그 분위기에 좀 합류를 하는 모습이고요. 고순도의 불화수소 개발에 착수해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안 봤는데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확인했고요. 네, 이어서 만도 보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 나왔던 거 어제 확인을 했는데요. 34,600원 현재 기록되고 진짜 강하죠. 8% 넘는 상승, 5월의 연속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주들 매일매일 살펴보지만 오늘 또 만도 토대로 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보겠습니다. 5%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런 종목을 진작에 담았었더라면 외풍에 시달리고 있는 주식시장을 보면서도 홀로 몰래 웃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참 아쉬움도 듭니다. 52,900원.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점검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1% 넘는 상승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유효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먼저 볼게요. 시장이 부진해서 이런 한국전력 나름 또 그 시장 밀릴 때 방어적인 성격을 띤 종목이다라는 그 교과서적인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부각되는 것인지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을 거다 조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시각으로 오늘의 반등을 해석할까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부분이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방어주가 약간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2분기 영업이익의 적자 축소가 전망이 됩니다. 작년 2분기 같은 경우 영업손실이 6,800억 정도로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사실 한국전력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매출이 증대되는 걸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이 어쨌든 고정적으로 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실적이 개선되려면 결국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원전 이용률을 보면 그 전년 동기비 60%에서 최근에 이용률이 80%까지 높아지면서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됐고요. LNG 부분의 개별 소비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전용 LNG 개별 소비세가 인하된 효과도 현재로서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유연
유연탄을 비롯한 석탄 가격이 또 하향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연탄 국제 가격이 올해 초에는 그 톤당 $100 정도였는데 최근에 톤당 $70 초반대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도 크지 않죠. 그리고 유연탄이라는 게 그 유가와 굉장히 가격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국제 유가가 당분간 뭐 급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탄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원가 절감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한국전력의 큰 악재가 그 누진제를 개편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누진제가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편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다라는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금씩이라도 인상하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2분기에 적자를 크게 줄이고 3분기에 뭐 흑자 전환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아마 적자를 계속 줄여나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흑자 얘기만 딱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기대를 걸지만 그래도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 상승에 좀 보탬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차트 한번 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짜면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위치가 아주 좋다고 보여져요. 지금 바닥권에서 약간의 이제 바닥 다지기를 끝내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7월 23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으로 양음양 이후에 5일선을 타고 오늘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때 바닥권에서의 추세 탈피 정확하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도 괜찮은 그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뭐 다이나믹한 종목은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길게 두고 보실 분들은 신규 접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29,500원 정도 한 템포 양봉이 나올 때 노릴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입니다.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한국전력 좀 여유 있는 그런 호흡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고요. 네, 이어서 KMW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 가운데 진짜 잘 나가요. 이걸 왜 진작에 사지 않았을까 땅을 치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네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수급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따라 붙는 게 맞는 건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이세요? 네, 손절가만 짧게 잡으면 따라붙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은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잘 달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살 종목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강한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 중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은 선별해서 보실 필요는 있고 이 5G 장비주가 오늘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5G 장비주를 일단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저는 지금 5G 폰을 쓰고 있는데 네, 5G를 저도요. 쓰지는 않고 있어요. 네. 4G로 전환해서 쓰거든요. LTE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5G보다는. 이제 잡히는 게 5G가 잘 안 잡히기도 하고 네, 네. 또 배터리 소모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네. 제가 쓰는 건 이제 그렇긴 한데 네, 네. 어쨌든 그만큼 이제 5G만 구축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서울이란 말이에요. 네, 수도권에서도 이 정도인데 네. 지방은 또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내년까지는 장비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KMW는 특히 노키아양 장비 물량에 대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에 노키아양 입출력 장치 매출이 급증하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키아의 장비 구축 계획이 45,000대인데 5G 장비는 그 휘는 성질, 굴절률이 4G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장비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난달 KMW가 연간 필터 생산 규모를 그 기존 2천만 대에서 1억 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증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95% 이상으로 거의 풀 가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 캐파를 늘린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곧바로 또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 실적 가시성은 뭐 아주 높은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5G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도 오늘 뭐 KNW는 이렇게 강하지만 또 오늘 시장에서 낙폭 키우는 종목들도 좀 많더라고요. 종목을 고를 때 그래도 강한 종목으로 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 좀 눌림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어쨌든 뭐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눌림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5G 관련주는 이제 속도의 차이지 어찌되었던 간에 전체적으로 다 간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네. 2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고 하반기에는 아마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겁니다. KMW도 그렇고 다른 종목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네. RFHI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갈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예 신고가가 올라갈 때 따라가는 전략을 하거나 아예 많이 빠졌을 때 저가 매수를 하거나 오히려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 위치에서는 급락했을 때 저가 매수든 신고가 전략이든 5G 관련주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가겠습니다. KMW 1900표.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쪽 볼게요. 만도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가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체들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도 현대모비스에 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도 또 많이 올라가니까 또 가지고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해요, 팀장님께서는요. 네, 일단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은 그 영업이익은 좀 부진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는데 그래도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진 때문에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국내나 북미 부분에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자동차가 잘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도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 북미에서는 그 ADAS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매출이 확대되면서 만도의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신차를 많이 출시를 했어요. 뭐 펠리세이드, 텔루라이드 같은 대형 SUV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셀토스라든지 베뉴 같은 소형 SUV까지 출시를 하고 있고 만도 매출의 50% 이상은 현대차 그룹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신차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 이런 부분도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우하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자동차 판매가 개선되진 않아요. SUV가 좋은 건 맞는데 SUV의 성장만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을 개선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자동차 판매 개선, 글로벌 판매 개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오늘장에 9%대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전고점 매물대까지 또 오기는 했습니다. 이게 만도도 어쨌든 가벼운 종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형주가 급등을 했을 때는 분명히 매물 부담을 거치고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따라잡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닌가 오히려 판단하고 지금이 있습니다. 좀 뭐 이익이 혹여나 나신 분들이라면 좀 챙겨야 하는 그런 구간이 될까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오늘 기록했던 장대 양봉의 고가가 이전에 딱 고가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기록했던 저점 그리고 2019년 2월 그리고 3월 그리고 4월에 기록했던 고점과 오늘 고점이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한 번에 뚫고 가지 않고 조정을 보인 이후에 상승에도 재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뭐 장대 양봉으로 끝나니까 다 매도하진 않더라도 뭐 절반 정도? 그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좀 상황을 보는 게 낫고요.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글쎄요 정도로 가도 되나요? 네, 투자 의견은 글쎄요 드리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 KMW, 한국전력 둘 중에서 꼽아본다면 어떤 쪽에 한 표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매수를 할 때는 또 시장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방어주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종목 한국전력? 다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탑픽은 한국전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성향이 어떠신지에 따라 또 다르게 되겠지만 내일장 탑픽으로 저희는 한국전력 집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영지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6일) 금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언급을 시작으로 글로벌 증시 대부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져 있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은 물론이고요. 미국 증시까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도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호재엔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국내 증시입니다. 환율도 급격하게 올랐고요. 기관의 매도세까지 거세서 양지수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됐습니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일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면서 일본의 추가 규제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재 관련화와 관련된 종목들 하락 장세에서 오늘도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배터리 업계들은 이 파우치 필름을 일본 업체에서 대부분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이 배터리 파우치 필름의 국산화를 위해서 국내 제조사들과 접촉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율촌화학은 상한가 터치가 나왔었는데요. 오름폭은 반납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7%의 오름세입니다. 두 자릿수 상승이었고요. 17,850원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KPM테크도 어제장 상한가 터치가 나왔고요. 오늘장도 오름세를 추가로 이어갔습니다. KPM테크 10% 상승이었고요. 1,300원 내 오늘장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소재 국산화에 발벗고 나선 상황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이 포토 레지스트 경인 양행의 주요 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해서 경인 양행을 방문했고 이 포토 레지스트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라고 밝혀주면서 역시 상한가 진입이 나왔고요. 52주 신고가를 한 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경인 양행은 가격제 한폭이 풀리지 않은 채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8,900원에 거래를 마무리 지은 모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0.4%의 하락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066선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장 출발은 2,068선이었는데요. 그래도 시초가 부근까지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일단 3거래일 연속 3거래일 마감했습니다. 0.4%의 내림세입니다. 코스닥은 1.19% 하락이었고요. 644선에 종가가 잡혔습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이고요. 3일 연속 1%대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640선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640선 테스트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연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1.2%의 하락 644선에 오늘장 금요일장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전히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0%나 급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거래일 중 최고 거래량을 한 번에 돌파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입니다. 11% 오름세였고요. 27,450원에 오늘장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LG 하우시스는 어제 장 끝나고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2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나 늘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주가도 역시 훌쩍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오늘 65,500원장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YG엔터도 앞서서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대성 씨가 계속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가 영업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란히 또 YG엔터, YG플러스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승리와 양현석 대표에 이어서 대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 최근 YG는 실적 부진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4% 하락이었고요. 25,250원 선의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YG플러스 역시 1,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